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좋은 정보 나종식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꿈 꾸셨나요? 예,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주식 투자에서 모두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방송국에서 특집 연휴 동안 여러분께 보내드릴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 나왔다시피 트럼프 2.0 시대 증시 대전망, 여기에 대해서 황금 맥점을 잡아라. 이것은 타이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고요. 또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새해 설계하듯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또 우리가 어떠한 섹터,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정은 가쪽이요. 또 이제 진쪽은 우리가 떡국 먹으면서 구정을 보내야 이제 또 새해가 맞이한다 그러잖아요. 어떠셨나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딱 한 달이 돼 가는데요. 전체 시장에서도 수익들 잘 나셨나요? 근데 1월 효과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제가 12월부터 1월 효과를 기대하시자. 그래서 12월 그때 중선 다 아시겠지만 계엄정국, 탄핵정국이 시장을 지배했을 때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또 트럼프 2.0 시대. 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할 것인가. 방송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은 모든 악재를 극복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2025년 증시 대전망에 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나오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딱 머니투데이 이 방송국에 여러분들 모신 지가 딱 5년이 됐어요. 그때 그 일성이 뭐였냐면은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IT 버블이 일어난 게 98년부터 2000년도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을 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5년 동안이나 그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평가를 해 주실 거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시장의 주도주를 잡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아무 때나 우리가 축구할 때 똥볼 찬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황금 맥점에서 잡는 겁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들 실제 매매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아니고 저점에서 딱딱 맥점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을 잘 난다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그걸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2025년 증시 대전망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증시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2025년도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하단 23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이건요, 그닥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여러분들을 모셔봤는데 사실상 이 지수는요, 개인 투자들 수익하고 그렇게 상관성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것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실질적으로 왜 2025년이 우리가 기회냐? 아마 머니투데이 예측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요, 급등한 거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오를 종목. 그 저점에 제 주 특기거든요. 그런데 왜? 작년에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거의 10% 가까이, 그 다음에 코스닥은 20%가 넘게 고점 대비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따로 뽑혔어요. 그만큼 내렸다는 거예요. 내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바로 기저효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폭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는 이미 지나고 있지만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던 그런 탄핵 정국, 그것도 아주 진행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불확실성, 그 다음에 또 트럼프 2.0 시작 이렇게 좀 겸하게 됐잖아요. 이미 그것은 재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일어나고 지금은 계속 상승 우상향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증시에 호의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앞으로는요, 어떤 뭐 관세라든가 그런 변수에 의해서 얼마든지 또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도 들어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 국내 증시로 봤을 때 악재가 해소되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 글쎄 이건 뭐 제가 주제는 한번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 또는 뭐 현 정권이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건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이제 깔끔히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패러다임, 항상 메인의 핵심이 뭐가냐면 AI라는 AI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것들이 뭐예요? 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율주행, 로봇, 의료 AI 이런 것까지 계속 영토 확장이 일어나면서 AI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98년부터였던 IT 버블, 정보화 혁명이거든요. 그것이 올해까지는 최소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새롭게 AI 그것을 뛰어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 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죠. 이것이 또 이제 새로운 과학 기술의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코스닥을 좋게 보는 게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부러울 뿐이었죠. 근데 코스닥은 적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 또 한 번 기회의 유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한번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항상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어떤 이 차트라는 것은 말입니다. 모든 경제 현상,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의 투자 심리,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집적돼서 나오는 게 차트거든요. 제가 나스닥보다 왜 코스닥이 기회인지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스닥 연봉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연간 족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이때부터 계속 지금 양봉을 크게 들여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미국에서도 계속 이게 되는데 앞으로 조정도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자꾸 나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격 조정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즘은 계속 좋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0.75%는 아직도 하락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차트를 보시자. 이것은요, 제가 뭐 여러분께 드리는 30년 지기로서 투자의 팁이기도 해요. 자, 22% 고점 대비 빠졌고, 양음. 이 음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황금 맥점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납으로 코스닥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고점 대비 0.75% 빠졌을 때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가 차트로 보실까요? 12월 저점 대비 제가 12월 10일부터 코스닥의 기회라고 그랬어요. 예, 보이시죠? 얼마 올랐나요? 16%예요. 그래서 새해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뭐 증시 전망 겸 또 우리 개인 투자에서 투자 팁까지 함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섹터를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역시 성장주 중에서 제약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다. 네. 팬데믹 2020년 3월 달 그 이후부터 4년 만에 돌아온 상승 사이클이다. 그리고 또 미국 생물보안법 이것이 이제 발의가 돼서 하원만 통과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몸이 될 거예요. 제약바이오를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라이센스 아웃, CMO, CDMO. 저는 올해 작년부터 시작됐지만 핵심 키워드는 CDMO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뭐 바이오 클러스터 한다고 그래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메인은 바로 CDMO, 그 다음에 AI 의류예요. 그래서 의류 AI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캐시카우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제가 이 자료가 지금 언제냐면 작년 제가 말에 만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썸바 실적을 제가 몰랐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매출이 4조 5천억이죠. 신약 개발 아니에요. 이 메인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알테오젠, 니가켄바이오, 삼일제약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지 않는데 마이크로 바이옴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의료 AI, 또 수술용 로봇, 요즘 아주 핫하게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이 자료가 작년 말에 만드는 거예요. 고형이잖아요. 고형 같은 것들이 다 이게 로봇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 변화는 지속되고 있다. 이걸 아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이건 뭐 AI가 쏘아하는 모험템 계속되고 있고요. 이것도 반도체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고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자, 2024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GPU, 데이터 센터, 그러면서 HBM이 중흥기를 맞았죠. 물론 그것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올해는 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냐? NPU, 이게 뭐냐면 바로 신경계통 그것을 커버하는, 예, 그런 거를 반도체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온 디바이스의 AI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PC, 노트북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이 결국 관계되는 게 뉴로모픽도 되는 거죠. 디자인 하우스,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상승 흐름이 일어날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뭐 자람 테크놀로지인가, 뭐 에이징랜드, 가온칩스, 이런 것도 꾸준히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HBM3, 그 다음에 HBM4입니다. 그래서 TSMC,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TSMC를 추격해서 SK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 승부수를 보이고 있잖아요. 참 아쉬움이 있어요. TSMC, 엔비디아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삼성한테 쪽을 못 썼던 회사들이 이렇게 글로벌한 기업이 되고 우리는 좀 많이 이제 뒤쳐져 있죠. 저는 올해 삼성이 좀 HBM4 여기에서 좀 독보적인 기술로 뭐 이런 우리가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추월하기를, 예, 개인적으로 좀 기대해 봅니다. 뭐 코어 테스트하고 수율이 관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세가 우리가 봐야 게, 이거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은 지금 이제 원래 열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열을 흡수하면서 최소화하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반도체 기술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필옵틱스, 그 다음에 SKC, 삼성전기, 저는 이게 삼인방위 대장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곁들이는 것이 바로 YC캠, 이것이 바로 소재 쪽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필옵틱스는 결국 삼성 아래라고 보시면 되고, SKC는 SK 앱솔루스가 조지아주 공장, 이런 것들. 삼성전기는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요즘 FSD가 굉장히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죠.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와 대통령이 되고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밀어관계를 맺으면서 그때부터 화두가 됐죠. 바이든 때는 좀 안 좋았는데 이게 바로 새롭게 또 좀 트럼프 효과가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단계 FSD예요. 시대가 성큼 와 있다. 시장 규모를 보시게 되면 2028년까지 매년 한 60% 가까이 성장한다고 그래요. 항상 있잖아요, 주가는요. 꿈의 기울기, 성장성으로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장은 어디냐? 역시 테슬라죠. 로보택시, 이 선두주자고, 한국에서는 SOS랩 대장입니다. 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완전 진짜 제일 저점에서 황금 배점에서 포착해서 140% 이상 상승률이 단기간에 올랐던 게 SOS랩이거든요. 뭐 기타 뭐 스마트 레이더 쭉 있는데 이건 단순 참고하시고 항상 볼 때 대장을 노리는 게 좋겠다. 대장은 SOS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로봇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로봇이 얼마나 많이 침투했나요?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가도 서빙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기초부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필수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이것도 시장 규모가 2024년 115조에서 243조까지 이렇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용 협동 로봇에서 서빙, 배송, 환자 돌봄이 이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간을 대체하는, 바로 휴머노이드까지 간다. 이게 종국적인 목표죠. 역시 또 테슬라가 옵티머스,
예, 이것이 되고 또 엔비디아 뭐 잭슨 토르도 있고 소프트웨어 또 출시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삼성이 투자한 네모 로보틱스. 그다음에 또 여러분 잘 로보티즈랑 로보스타 이런 것들은 다 LG에서 투자한 회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보는 것은 이 양자 컴퓨터인데 빛의 속도로 정확하고 더 빠르게, 예, 그러니까 그거죠. 비트코인 로직을 능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여튼 6분 만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냥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진법, 좀 컴퓨터 보면 0101 그거잖아요. 이걸 대체할 획기적인 패러다임이다. 물론 상용화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있잖아요. 우리가 웨어러블 컴퓨터 한다 할 때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그게 바로 스마트폰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나왔을 때 될까? 허드고 현실화 되잖아요. 저는 이것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젠슨 왕이 20년에 걸린다. 마크 저커버그가 이것이 뭐 10년 걸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양하게 쓰일 겁니다. 신약 개발, 그러니까 신약 의료 AI, 금융 모델링, 암호 해독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서가는 게 구글. 율로가 시작됐죠. 선두주자. 그다음 미국에서는 IonQ, 리게티 컴퓨팅이라든가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이 이미 10배가 이상 올랐어요. 이거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은요. 항상 꿈의 길기로 상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주의 마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져오면서 거기에서 승자 독식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구조적 성장주에서 우리가 크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구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KCS라든가 엑스게이트, 한국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컴퓨터가 투자한 회사, 그다음에 가비아가 투자한 회사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 상승 많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게 되면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부터는요, 그냥, 뭐, 새해 되고 여러분들 또 작년에 많이 힘드셨으니까 좋은 정보 선장이 여러분께 그냥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2025년 증시 전망 아무리 해봤자요, 또 여러분 또 새롭게 2월부터 장이 시작되고 까먹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게 대해서 덕담, 예, 경험자로서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주식 투자에서 정말 크게 돈 벌고 싶고 거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거부가 되는 성공 투자 핵심 키워드.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 퍼즐이 성패의 80%를 좌우합니다. 먼저 제가 물론 2025년 증시 전망 해드렸지만 예, 모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때 4차 산업혁명이 거의 안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먼저 간파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파동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치킨 파동부터 주걸라 파동, 콘드레프 파동까지 있는데 보통 주걸라 파동은 10년 단위로 움직이는 거고 콘드라 F 파동은 50년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4차 혁명을 얘기했느냐. 2000년도까지 전개됐던 인터넷 혁명, 정보화 혁명이 딱 지난 데가 20년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되죠. 그러면 그걸 이해하시고 거기에서 주도주, 내용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 황금 맥주를 선점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주식은요. 항상 지나고 보면 이렇게 올랐다 생각하는데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되고 그래야 또 저점에서 매수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성공 투자자의 핵심 키워드다. 거부가 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30년 주식을 넘게 하면서 특히 여러분들을 모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차트 공부하시잖아요. 늘 아침마다가 뭐 여기저기 채널에서 증권방송 많이 보시고 수백 개, 수천 개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바닥에서
95% 분들이 안타깝게도 손실을 본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하십시오. 이거 덕담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장 투자의 달인이 누굴까? 아직도 생존해 계신 워렌 버핏이죠. 그러면 일본에는 누가 있느냐? 고레가 겐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고레가 겐조 같은 분들은 늦깎이 주식에 입문해서 3천만 원 가지고 60살 때 10조인가? 뭐 제가 정확히 그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일성이 뭐냐? 다시 한번요. 그분의 일성이 뭐냐? 주식시장에서 나의 감정을 이입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이입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다 이런 거예요. 분중심리, 여론몰이, 감정이입, 쏠리면서 극복하셔야 돼요. 주식은요, 우리가 만약 그냥 뉴스 따라가고 매매하고, 물론 그것이 100%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매매를 잘하시면 그렇게 매매를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개인투자들은 뉴스 알았을 때 이미 급등학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흥분하면서 쫓아다니면 안 되고, 이게 바로 포모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뉴스에 나오면서 내가 못 사는 바보 같고 이게 회자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감정을 이입시키지 말고 절제 있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2박 3일을 못 기다리는 그 조급증 좀 버리셔야 되고요. 자, 낙관일색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코스닥 차트를 띄워드렸죠. 12월 중순, 그때 10월 초에 그때가 저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죠? 예, 어떤 얘기가 나왔냐고요. 예, 바로 모든 신문에서 탄핵정국 앞이 안 보인다. 소위 말해서 우리를 매수 못하게 얼게 만들었어요. 그게 비관 일색이 있을 때예요. 이때 매수하는 거. 이게 뭐냐? 싸게 살 수 있는 거라고요. 낙관 일색일 때. 대표 삼성전자가 96,000원 할 때 걔한테는 1조 9천원 매수했거든요. 이럴 때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회포착 매매 기술이 성패를 좌우하는데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죠. 성공 투자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다스리면서 시장의 흐름에 따른 주도주를 포착해서 맥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기회포착 의사결정력이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저점 매수하고 또 때로는 고점 매도하면서 올해는 정말 계좌를 좀 불려가는 예,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예, 올해 덕담 겸,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올해는요, 예, 바로 어떤 해죠? 예, 바로 푸른 뱀의 해다. 푸른 뱀이 영리하다고, 영리하고 민첩하는 거예요. 하여튼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그때그때 좀 슬기롭게 잘 대응하셔서 올해는 작년의 아픔을 말끔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뭐 제가 뭐 나름 뭐 준비를 했지만 좀 모자란 것도 많은 것 같으네요.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